신입생들에 의한, 신입생들을 위한 2022 신입생 환영방송제 우리의 처음의 진행을 맡은 VOK 아나운서 이서입니다. 2학번 새내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새해 첫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쁘네요. 올해는 여러분과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년 연속 비대면으로 방송제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 아쉬운데요. 대면으로 진행했더라면 이런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이제 막 카이스트에 입학한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행사이니만큼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프닝 영상은 잘 보셨나요? 그쵸? 거침없이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처럼 여러분의 대학 생활도 활짝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처음의 풋풋함? 처음의 고난? 그리고 처음의 설렘? 이번 방송제의 주제가 처음이니만큼 여러분께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려야겠죠? 반별대항 퀴즈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드라마, 새내기 모두가 공감할 다큐멘터리와 유익한 정보로 꽉 찬 새내기 특집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까지 이 모든 영상에 여러 의미의 처음을 담았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VOK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송제 중간중간 화면에 QR코드가 올라올 텐데요. 이 QR코드를 통해 경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QR코드 링크는 댓글로도 공지될 예정이니 댓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새내기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부터 학교생활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VOK 퀴즈쇼! VOK 퀴즈쇼는 반별대항전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퀴즈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3반에게는 무려 45만 원 상당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열심히 풀어보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VOK 퀴즈쇼 1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맞히는 퀴즈쇼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8점에서 12점까지의 배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점은 100점입니다. 문제는 상황 설명을 돕는 영상이 상영된 후 제시되며 30초 동안 풀이 시간이 제공됩니다. 영상에 나온 정보들이 퀴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1부와 2부는 각각 5문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학점과 전공 등 학업에 대한 문제, 2부는 학교 건물과 편의시설 등 교내 생활에 관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퀴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민아, 너 수강 신청은 잘했어? 아니, 망했어. 이번 2학년 1학기까지 기초 과목들을 모두 끝내놓고 싶었는데 갑자기 기숙사에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다 놓쳐버렸어. 너 남아있는 과목들이 있었어? 그랬지. 지난 가을 학기에 다 끝낼 계획이었는데 로드가 너무 겹쳐서 드랍한 과목이 하나 있고 너무 무리해서 과목을 듣다 보니까 재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게 2개나 있어. 무슨 과목인데? 드랍한 거는 선형대수학개론이고 재수강해야 하는 거는 일반 물리학 실험 1하고 미적분학 2야. 첫 번째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영민이는 기초 과목을 거의 다 수강했지만 3개의 과목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민이가 지금까지 수강한 기초 과목은 총 몇 학점일까요?
정답은 29학점입니다. 기초 필수 과목에는 미적분학 1과 2, 일반 물리학 1과 2, 일반 물리학 실험 1, 일반 화학 1, 일반 화학 실험 1, 일반 생물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초가 있으며 총 23학점입니다. 또 기초 선택 과목은 복수 전공 학생들을 제외하면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수해야 하는 기초 과목은 23학점에 9학점을 더한 총 32학점이 됩니다. 영민이는 기초 과목 중 수강 신청을 취소한 과목이 선형대 수학 개론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3학점만 더 채우면 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 필수 과목인 일반 물리학 실험 1과 미적분학 2는 재수강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강은 했기 때문에 이수한 학점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9학점이 됩니다. 아 맞다. 너 이번에 성적 나온 건 확인했어? 어때? 이번에도 딘지 가능? 딘즈? 어림도 없어 진짜. 장학금 안 잘린 게 다행이야. 진짜 아차했으면 장학금 잘릴 뻔했다니까. 아쉽다. 어떻게 말아먹었길래? B제로가 2개고 C 플러스가 하나 그리고 A 마이너스가 하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사 경고에 관한 지문들입니다. 맞는 답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2학년 1학기부터는 직전 학기의 평점 평균이 2.7 미만일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누적 평점 평균이 2.3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 경고가 부여되고 최소 이수 학점을 지키지 않아 부여된 학사 경고는 재적에 대한 기준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직전 학기 교과목의 성적을 모두 SU로 부여받은 경우 유예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혼내기라니. 그러게 벌써 2학년이라니. 너 학과는 정했어? 고민 많이 했었는데 학과 설명회 들어보니까 전산학부가 나랑 제일 잘 맞더라고. 그랬구나. 사실 나는 입학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확실했어서 그런 고민은 좀 덜했던 것 같아. 그래도 학과 설명회 다니면서 여러 학과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입학 후 2학기가 지나면 학과를 결정합니다. 카이스트 2학번 학생들이 2학년 때 고를 수 있는 학과 선택지는 총 몇 개일까요? 정답은 18개입니다. 카이스트는 크게 5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안에는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그리고 화학과가 있고 생명과학기술대학에는 생명과학과가 있습니다. 공과대학에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와 전산학부를 포함하여 12개의 학과 및 학부가 있습니다. 또 경영대학에는 기술경영학부가 있고 융합인재학부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학할 수 있는 학과는 총 18개입니다. 너는 전공 말고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사실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 왜냐면 난 생명과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공학은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너 하고 싶은 과목이 따로 있으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는 건 어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쫄려.
너 혹시 포트랙 제도라고 알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복수 전공, 부전공, 심화 전공, 자유융합 전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수해야 되는 제도야.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제도니까 부전공으로 너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건 어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포트랙 제도를 따르고 있어 복수 전공, 부전공, 심화 전공, 그리고 자유융합 전공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다음 중 포트랙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포트랙 제도는 2016학년도부터 시행되어 16학번 학생들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 이수자는 인문사회 선택 교양 과목을 계열 구분 없이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또 103학점을 이수했는데 트랙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심화 전공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이외의 타전공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정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너 교양 과목 졸업 요건은 확인해 봤어? 졸업 요건? 아니, 아직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볼까? 아직 체육 EAU하고 영어 인프디가 수강이 안 돼 있다고 나오네. 아, 체육은 재작년부터 운동 동아리 들어가 있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영어는 생각을 못했네. 아, 이번 봄학기에 들어야겠다. 슬프지만 입학 후 4학기가 지나면 정규학기에 영어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 아마 여름학기에 해야 될 거야. 그러면 공인 영어 성적은 받아놨어. 아, 그것까지 까먹었을 리는 없지. 지난 가을에 토플로 100점 맞아놨어. 1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학사과정 졸업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맞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기억, 디귿, 그리고 리을입니다. 졸업 요건에 인정되는 공인 영어 성적은 IBT 토플, PBT 토플, CBT 토플, 탭스, 토익, IELTS로 총 6가지입니다. IBT 토플의 경우 83점 이상이어야 인정되므로 니은은 옳은 보기가 됩니다. 또 졸업을 위해 필요한 AU는 체육이 4AU로 총 8AU입니다. 리을의 경우 복수 전공자는 졸업연구학점이 면제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 및 안전 과목은 입학 후 첫 학기 개강일 전까지 이수해야 하니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퀴즈쇼 1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푸셨나요? 저는 분명 3학년인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시작하던 때에 입학한 20학번이라 그런지 저도 아직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게 꽤나 있었네요. 이렇게 보면 저도 마음만큼은 새내기인데 캠퍼스에서 마주친다면 저랑 더 친구해 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영상을 소개해 봐야겠네요. 푸릇푸릇하고 통통 튀었던 앞선 영상과는 전혀 다른 반전 분위기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숨막히는 전개가 펼쳐진다고 해요. 영상의 색감에도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던데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VOK 드라마 너와의 기억.
그래. 다행히 이번엔 방이네. 책상 위에 메모장이랑 펜이 있는 걸로 봐서 내일 할 일을 메모장에 적으려다가 기억을 잃은 것 같군. 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 큰 사고를 겪은 이후부터 이 병을 앓게 되었다.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 한다.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 등 나는 모든 기록을 나의 메모장에 남기기로 했다. 이 메모들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전달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절대로 이 메모장을 다른 사람이 손대선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표시를 남기기로 했다. 모든 문장의 마지막 단어 끝에 삐침을 주는 것.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사고 이후 대부분의 기억들이 사라졌다. 단 하나 뚜렷한 것은 재원이와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 지금은 미국 유학을 떠나 있는 재원이. 재원이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속상한 것은 재원이의 얼굴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씨, 늦었다. 미안. 오래 기다렸어? 아니, 별로 안 기다렸어. 재원아. 오늘 예쁘다. 고마워. 갈까? 점심 뭐 먹을까? 싫어. 아, 뭐야. 나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장난이야. 먹고 싶은 거 있어? 찜닭? 황영민? 익숙한 이름인데. 황영민, 여기 있구나. 그래, 영민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승준아, 통화 돼? 되지. 그냥 반외과에서 과제 중이었는데 심심해서 전화했어.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지. 아, 메모장 정리 중이었구나. 지금 막 정리하려던 참이었어. 야, 내가 오늘 소개팅 나갔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손을 달라는 거야. 내 손금 봐주겠다고. 야, 근데 너도 알잖아. 나 다한증 진짜 심한 거. 근데 그냥 손 달라니까 줬지 뭐. 근데 손에 땀이 왜 이렇게 많냐면서 갑자기 정색하는 거야. 아니, 손에 땀 나는 게 무슨 죄냐? 지가 달라 했으면서 어이가 없었다니까. 어이없었을 만하네. 네가 왼손잡이에 다한증인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가뜩이나 땀 때문에 글씨 쓰면서 번지는 것도 불편한데 소개팅에서까지. 사람의 손에선 땀이 왜 나는 걸까? 아, 맞다. 넌 요새 여자친구랑은 연락 잘 돼? 미국 가서 시차 때문에 연락 잘 안 되려나? 공부한다고 연락은 잘 안 되네. 멀리서 연애하느라 힘들겠네. 그래도 넌 여자친구 있어서 좋겠다.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삐침이
내가 깜빡한 건가? 뭐라고? 아니야. 잠시만. 끊어봐. 그래, 내가 빼먹었을 리가 없는데. 웬 벤치? 늦었네. 여기 있었네. 아까는 미안했어. 아까? 내가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심하게 했던 것 같아. 다 널 위한 거였던 것만 알아줘. 진아도 분명히 이해할 거야. 진아? 누구시죠? 너 지금 승준아, 저 아세요? 진아가 너한테 뭔 짓을... 너 설마 걔 말 믿는 거 아니지? 전 급한 일이 있어서. 너 지금 아니지? 승준아, 이러지 마. 승준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승준아, 누구시죠? 나 모르겠어? 재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네? 누구신데 재원이를 어디 어떻게... 있는지 알아? 그야 미국에... 아, 메모장에 그렇게 적혀 있구나. 네? 메모장에 재원이 미국 가 있다고 적혀 있는 거야? 그 메모 너무 믿지 마. 당신 누구야? 황영민을 조심해. 너 뭐야? 나는 그냥 널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뜻이... 황영민. 황영민이 널 속이고 있어. 너가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됐는진 기억나? 그건... 그냥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고? 거봐.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널 좋아하니까. 황영민을 조심해. 나는 경고했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걸 빼먹었을 리가 없는데. 네가 왼손잡이에 다한증인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황영민이 널 속이고 있어. 왼손? 땀자국. 여긴 어디야? 이건 왜 구겨져 있는 거지? 재원이? 여기서 뭐해? 재원이? 재원아, 무슨 일 있어? 뭐 하는 거야? 잠시만. 그래.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얼른 집에 가자. 난 이쪽으로 가면 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나 갈게. 재원아, 우리 내일 데이트 할까? 데이트? 내가 내일 시간이 괜찮긴 한데.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오리언못 앞에서 보자. 오리언못? 뭐 시간 안 되면 다음에라도. 아니야. 나 내일 시간 괜찮아. 그럼 나 갈게. 내일 보자. 웬 벤치? 뭐야? 야, 잠깐 나와봐. 왜? 나 지금 과제 나오라고. 왜? 재원이 어디 있어? 재원이? 갑자기 웬 재원이?
네 여친을 왜? 재원이 어디냐고. 재원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 네가 연락 안 된다며. 난 너 안 믿어. 뭐 이상한 말 들었나?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메모장에 손댄 거 다 알고 있어. 재원이 어떻게 했어? 너 무슨 소리를? 재원이 어떻게 했냐고! 네가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제 방해할 거면 그냥 가. 아는 사람이야? 왜 왔어? 넌 승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저번에 다 얘기된 내용이잖아. 승준아, 제가 너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 너 이용하는 거야. 혹시 네가 아까 그 전화? 김진아, 넌 이제 하다하다 승준이한테 전화까지 하냐? 그거 뭐야? 잠깐만. 이거 무슨 사진이야? 얘가 네 메모장에 뭐 적는 모습이야. 이래도 나 안 믿을 거야? 승준아, 내 얘기 좀. 무슨 얘기? 너 재원이 어떻게 했어? 넌 너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뭐? 재원이 죽었어. 재밌는 거 알려줄까? 재원이 너 때문에 죽었어. 뭐라고? 알아듣게 말해봐. 너랑 재원이는 정말 잘 맞는 커플이었어.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야. 뺑소니였어. 그날 재원이는 세상을 떠나고 넌 기억상실증에 걸렸지. 누군간 잊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너는 재원이와 함께 사고가 났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거든. 너는 기억을 잃을 때마다 재원이를 찾았고 재원이 얘기를 해줄 때마다 너는 같이 죽겠다며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며 매번 화를 냈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방금은 전화로 재원이 미국 갔다며. 내가 어떤 말을 믿어야 돼? 너가 기억을 잃을 때마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재원이가 살아있다고 믿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너한테 마음이 더 편할 테니까.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있다고 믿게 해주면 되니까. 다 널 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김진아, 네가 지금 이런다고 승준이가 널 만나줄 것 같아? 꿈 깨. 어차피 쟤는 재원이 평생 못 잊어. 지금 내가 해준 얘기들도 저 메모장에 안 적으면 다 까먹을 거라고. 어차피 다 까먹을 거야. 상관없어.
그니까 너도 이제 그만해. 이게 승준이를 위한 거야. 넌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이게 어떻게 승준을 위한 거야? 넌 이해 못해. 나만큼 승준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뭐? 이해? 이건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쟤는 5분 뒤면 다 까먹을 거야. 나쁜 새끼. 재원이 죽었어. 재원이 너 때문에 죽었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있다고 믿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딱 한 번이면 돼. 재원이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재원이는 죽지 않았어. 재원이는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너만 없으면 난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아니, 기억할 수 있어. 재원이는 살아있는 거야. 재원인 살아있는 거야. 재원인 살아있는 거야. 재원인 여긴 어디야? 재원이? 와, 마지막에 모든 실마리가 풀렸을 때 완전 소름 돋지 않았나요? 탄탄한 스토리와 멋진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까지 더해져 정말 최고의 드라마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역시 VOK네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승준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기억을 잃어버려도 여자친구인 재원에 대한 감정만은 끝까지 간직하는 게 너무 로맨틱하지 않았나요? 저도 조금만 더 캠퍼스 생활을 하면 이런 남자친구 만날 수 있겠죠?
헛된 꿈이라고요?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노력하면 이뤄질 수 있을 거예요. 모두 힘냅시다. 자, 다음은 카이스트가 처음인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담은 VUK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내기 특집 뉴스인데요. 학사 일정과 교내 편의시설 안내, 그리고 튜터링 제도 등을 담았다고 하니 집중해서 들으면 아주 유익하겠죠? 그럼 VUK 새내기 특집 뉴스 함께 보시죠.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K 뉴스데스크의 황영민. 송환입니다. 신입생 환영 방송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 2022년 학사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월 23일 입학식 이후 이틀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거쳐 2월 28일 월요일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3월 4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학점 인정 시험이 치러지고 3월 7일에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마감됩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 딸기 파티를 개최하여 세터반 및 동아리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시험이 끝난 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태울 성림제가 열립니다. 이후 5월 30일부터 봄학기에 수강한 강의에 대해 강의평가가 실시됩니다. 강의평가를 누락할 경우 성적 게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니 반드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16주차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봄학기가 마무리됩니다. 가을학기 개강 후 9월에는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대제전, 11월에는 학생문화제가 열립니다. 11월 28일부터는 새내기 과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대부분의 행사가 전면 비대면으로 일부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대면 행사를 즐길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카이스트 내에는 학생 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편의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교내에는 북측 식당 카이마루를 비롯하여 동측, 서측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새내기 학생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카이마루에는 한식, 중식 등 다양한 푸드코트가 입점해 있습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카이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내에는 2, 3회 파스쿠찌 등 9개의 카페가 있으며 롯데리아와 같은 패스트푸드점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외에도 카이스트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학교 곳곳에 매점, 우리은행 ATM, 세탁소 등이 있으며 태율관에는 잡화점 및 안경점이 있어 기숙사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폐쇄 중인 카이코인 노래방은 W9에 위치합니다. 의료복지시설로는 카이스트 클리닉 파팔라도가 E21에 위치하며 학생의료상조회에 가입하면 의료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학술문화관, 교양분관, 장영신 학생회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양분관은 사용이 불가하며 학술문화관은 평일 9시부터 자정까지, 장영신 학생회관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교내 순환 버스인 올레브가 있으며 최근에는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대전 시내버스 특구 1번이 개통되었으니 자세한 운행 정보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VOK 뉴스 스토리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신입생들이 수강하게 될 즐거운 대학생활과 신나는 대학생활, 튜터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신입생들은 졸업 필수 교과목으로 즐거운 대학생활, 신나는 대학생활을 각각 1학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비롯해 활기차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내기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새내기 프로그램 기획단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카이스트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특별한 성질이 몇 가지 가지는데요. 이공계에 치중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학생들이 새내기 과정학부라는 한 가지 단일학과에 입학을 한다는 점인데요. 과 위주로 친목이 형성되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단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다른 분야를 잘 모르는 새내기를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시야를 넓혀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및 신나는 대학생활 수업은 격주로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지만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새내기 프로그램 디자이너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 지도교수와의 만남, 명사특강, 반별 단체 게임,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터반은 지도교수, 남프락터, 여프락터로 구성된 지도그룹과 새내기들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프락터로서 세터반을 지도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업무로는 격주로 진행되는 질대생과 신대생을 이제 저는 여프랑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면담 기록장을 작성해서 이제 학생들, 우리 반 애들 면담을 하고 그 면담 기록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새내기들이 대학교 생활에 좀 적응을 하고 좀 즐겁게 보내야 되는 새내기 시기니까 약간 친목 활동도 많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술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에게 기초 필수 과목 튜터를 제공해 학업에 도움을 줍니다. 1인당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최대 2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수업은 매주 2시간씩 진행됩니다. 시간당 25,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새내기는 1인당 한 과목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튜터 1명당 2명의 튜티가 배정되며 튜티 모집은 포털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1학년도 튜터링을 받은 학생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저는 봄학기 때 일반 물리학 1 튜터링을 받았었는데요. 제 일반 물리학 1 수업의 경우 이론 설명 중심의 수업이라서 혼자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와 함께 튜터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이상 튜터링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도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는 이처럼 신입생들의 올바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새내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VOK 뉴스 정재윤입니다. 2년이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간의 새내기 생활을 즐기면서 알차고 뜻깊은 대학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신입생 환영 방송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VOK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주체로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애정과 날카로운 비평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내기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놨네요. VOK에서는 학기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알찬 정보만을 쏙쏙 담은 뉴스를 업로드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은 혹시 엑스맨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새내기들 사이에 몰래 숨어 들어간 헛내기를 칭하는 말인데요. VOK에서는 반대로 헛내기들 사이에 새내기가 숨어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지 직접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어서 보러 가시죠. VOK 다큐멘터리 새내기를 찾아라. 아니, 티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이게 경험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너무 차이가 커서 아무리 친구한테 많이 정보를 얻었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스컴 마룻바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갤러리에서 사진 막 찾다가 그냥 스컴 사진이 보여가지고 이걸로 골라서 하게 됐습니다. 제 닉네임은 1, 2학번으로 했어요. 2일 거꾸로 해서. 그래서 프사도 화석으로 구글에서 쳐서 했고요. 그래서 컨셉을 9년 동안 휴학하고 이제 2학년으로 돌아온 컨셉을 잡았습니다. 지금 열린길 앞에 미르관 살고 있어서 닉네임은 열린길로 했습니다. 컨셉은 작년에 비대면이어서 학교에 안 오고 집에서 수업을 들은 컨셉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중고지만 아직 개봉이 안 됐다. 그래서 미개봉 중고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오리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쓰는데 거위로 하면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앞이 1이면 죄송합니다. 앞이 1이면 화석 아닐까요? 일단 전 아니에요. 아직 4학년까지는 파릇파릇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위님이랑 미개봉 중고님 헷갈렸는데 일단 거위님 했습니다. 자기 주장 안 말하고 계속 누구 거 동의 해가지고 거위님을 투표했습니다. 좀 헛내기인 척 하고 싶은 새내기처럼 말투를 써가지고 1, 2학번 선배님을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모르는 용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엄청 자세히 읽고 왔는데 거기 설명에는 리쓰리에 뭐가 있는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쓰리에도 종류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 대답을 손이 얼어서 못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운드가 종료돼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저는 2라운드 때도 미개봉 중고님을 투표했는데 리쓰리를 뭐 듣냐라는 질문에서 대답도 못하시고 어떤 걸 들었는지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중고님이 리쓰리 대답 못하신 게 좀 컸어요. 저한테 리쓰리 뭐 들었냐고 물어본 스컵님을 살짝 화가 나서
기타에서 어떤 선배님께서 학교 주변 맛집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교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써주실 때 옆에 어떤 메뉴 추천하고 어떤 게 맛있는지도 같이 써주셔서 술찜에 면추가 약간 이렇게 좀 디테일을 많이 추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임팩트가 없던 네, 열린길님으로 투표하게 됐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작교라는 술집이 새로 생겼고 거기가 맛있다 이런 거를 알려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개봉전공 22학번입니다.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와서 대면으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새내기가 들킬까봐 계속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못 찾았네요. 저는 헛내기 분들이 새내기로 지목되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모습이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화석이라는 의미겠죠? 그래도 여러분, 저 아직 새내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아, 그리고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음 차례는 VOK 퀴즈쇼 2부입니다. 2부에서는 교내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1부에서 많이 맞히지 못하셨더라도 2부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니 끝까지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VOK 퀴즈쇼 2부 시작합니다. 2부 퀴즈쇼는 학교 생활과 교내 부가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때나 놀러 나갈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퀴즈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오늘 저녁 먹기로 한 곳이 어디였지? 중앙로? 중앙로까지 어떻게 가더라?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 좋은데. 오, 특구 1번 버스를 타면 월평역까지 갈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럼 곱하. 2부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특구 1번 버스는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다음 중 특구 1번 버스가 지나지 않는 정류장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특구 1번 버스는 카이스트 내부 순환버스가 사용하는 올레브 충전 방식을 사용한 전기버스입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구 1번 버스의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구 1번 버스가 지나지 않는 정류장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입니다. 나 요새 살도 찐 것 같고 몸도 무거운 것 같아. 그럴 땐 운동을 해야지. 나랑 같이 학교 헬스장 갈래? 학교 안에 우리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 7번째 문제입니다. 카이스트 교내에는 다양한 건물에 체력 단련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두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이 존재하는 건물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니은, 미음입니다. 보기에 있는 건물 중 성실관 이외에는 모두 체력 단련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름관과 실내관의 체력 단련실은 각각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 내부에 있어 두 학생이 같이 사용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미르나르관의 체력 단련실은 미르관에 거주하는 남학생과 나르관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학생이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유근철 스포츠 컴플렉스에 있는 피트니스는 회원제긴 하지만 두 학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둔산동까지 너무 멀어. 그렇다고 버스를 타러 가기에는 버스 정류장도 멀고 택시비도 비싸단 말이지.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타슈가 있잖아. 타슈는 1회 이용이 1시간 내로만 사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 와 정말? 그러면 타슈는 어디에서 탈 수 있어? 대전시의 공공자전거 타슈는 카이스트 안에도 여러 개의 대여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에 있는 타슈 대여소의 자전거 거치대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정답은 미음 115개입니다. 카이스트에는 카이마루, 세종관, 창의학습관, 정문, 다솜관, 그리고 쪽문에 타슈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더하면 115개입니다. 여보세요? 전화했었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졸려?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학술문화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졸리네. 나 커피 마시고 싶어. 그래? 마침 나도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내가 사다 갈게. 창의학습관에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어. 좋아. 그럼 난 아바라로 사줘. 알았어. 금방 갈게. 카이스트 안에 있는 카페 중 영민이의 현재 위치에서 반경 300m 안에 있는 카페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영민이가 있던 창의학습관을 기준으로 반경 300m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역에는 카페 파스쿠치, 카페 오가다, 카페 드롭탑, 카페 그라치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이 났네. 너 이번에 기숙사 신청했어? 당연하지. 이번에 실내관에 당첨돼서 얼마나 좋은지 특근할 생각에 너무 설레. 으이그 맨날 운동 생각만 하더니. 그럼 이번에 서울집은 어떻게 갈 생각이야? 원래 시외버스를 이용할까 생각도 하다가 금요일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셔틀을 타려고. 학교에서 이런 버스도 제공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너도 같이 갈래? 좋지. 그럼 예약해야 되지? 이따가 도와줘. 알았어. 겨울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해도 괜찮겠지? 나도 저번 학기에 학교에서 했는데 난 꽤 좋았어. 파팔라도 사이트에서 예약해봐. 그랬구나. 알겠어. 좀 있으면 성적도 나오네. 성적은 학사 시스템에서 확인해야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금 영민이와 한이의 대화에서 나온 학내 사이트들의 도메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카이스트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학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화에서 나온 사이트는 기숙사 신청, 통합 예약 서비스, 카이스트 클리닉 파팔라도, 학사 시스템입니다. 각 사이트의 도메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니은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방송국 VOK에서 준비한 퀴즈쇼였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부를 끝으로 퀴즈쇼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부는 어떠셨나요? 1부보다 어렵진 않으셨나요? 정답을 맞히지 못하셨더라도 퀴즈쇼를 통해 많은 정보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퀴즈쇼 결과와 우수 새내기는 신입생 환영 방송제가 끝난 후 오후 6시에 VOK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만약 동점인 세터반이 있을 경우 QR코드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반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영상이네요. 마지막 영상은 저처럼 새내기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선배들이 준비한 인터뷰 영상인데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한가득 담았다고 하니 여러분도 많이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신 물어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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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학번 19학번 20학번 새내기 과정학부 신소재공학부 김진아입니다. 송승준입니다. 정재원입니다. 2학년은 학교 가겠지 했는데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전공 과목들을 들으면서 기초 과목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힘겨움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를 새로 시작했어요. 한층 더 건강해진 것 같네요. 비대면 수업이라 별 기대 안 했는데 기숙사 생활에서 그런지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동아리, 여행, 술자리 등등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새로움과 자유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코시국에 할 게 뭐 있나요? 주구장창 롤만 했죠. 롤드요. 저에게 처음 온 자유다 보니까 맨날 뭐하고 놀지? 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막 놀이공원도 4번씩 다니고 그리고 부산, 대구 등등 완전 전국 투어를 했어요. 고등학교 생활과는 다른 대학교만의 캠퍼스 라이프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경험과 만남이 얼마나 두근거렸는데요. 근데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둘 다 기숙사여서 근데 훨씬 자유롭고 막 친구들이랑 자취하는 느낌? 너무 행복하죠. 사실 제가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서 카이스트는 동네 대학교 같은 친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적으로는 되게 익숙했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설렜달까요? 막연히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제가 네. 시행착오로 해볼 수 있는 학교.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곳. 나에게 행복을 안내하는 인생 수업. 용돈 주는 학교? 엄청 자유롭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 카이스트는 세계 초일류 대학교죠. 기숙사를 아주 깨끗이 청소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밤새 술 마시기? 처음으로 오리랑 사진 찍었어요. 룸메랑 밤 산책하면서 학교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술 먹어요. 뭐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먹고 쇼핑? 돈 쓰고 다니기? 술 마시죠. 세 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거나 맛집 탐방하기? 아소부요. 무조건 우디룸. 인마이타이. 정통집. 수누리뼈 감자탕? 저는 주로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공부해요. 공부는 방에서. 애넌이요. 뭐 교회 카페나 신학관? 기계공학동 W8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애인이랑 친구들이랑? 전 여기서 공부해요. 여기가 기계동 카페거든. 카페예요. 얘기하면 진짜 빵 터질 텐데. 제가 9시 수업이 있었는데 9시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책상으로 가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책상까지 기어갔어요. 재미없나요? 제가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는데 이따만한 진해가 나온 거 있죠?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샤워기 물 온도를 제일 뜨겁게 맞춘 다음에 진해구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언제나 침착한 카이스티안이 되길 바라요. 술 취해서 못 걷는 친구를 어운동에서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 아름관에서 술에 끌고 애 태워서 앤들리스를 걸었던 기억이 있네요. 작년에 카포전 장인대회 블리츠 크랭크 장인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막 친구들한테 클템의 땡겨 소리 듣겠다고 자랑하고 나갔었는데 결국 미드 차이 때문에 졌네요. 그래도 클템님 방송도 나가보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한다는 게 여러모로 처음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전에 겪었던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처음 하는 거라 막연히 두려움이 앞서긴 할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 처음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처음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을 즐기며 대학에서의 첫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2학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맞다. 나중에 길 가다가 저 보이면 밥 사달라고 하세요. 기꺼이 사드릴게요. 새내기 파이팅!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신입생 환영 방송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우수 새내기로 당첨되신 분들은 VOK 동방에 찾아오시면 선물 증정해 드릴게요. VOK 동방은 N11 우체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보고 싶어요. 저희 캠퍼스에서는 마주칠 수 있겠죠? 혹시나 저와 마주친다면 꼭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반가워하며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새내기 생활에 앞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겠지만 올해만큼은 힘찬 호랑이 기운과 함께 마음껏 여러분의 기량을 펼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내기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VOK에서 준비한 2022 신입생 환영방송제 우리의 처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VOK 아나운서 이서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